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최수원 씨 측으로 연락을 받고 탄원서 좀 도움을 바란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목요일 저녁에 탄원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급히 톡방에 올리고 또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전부 탄원서를 쓰신 분도 있고 또 연대 서명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총 1274분, 저까지 포함해서 75분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서 오늘 낮에 1시 전후로 해서 제가 권영강 변호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저한테 뭐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걸 엑셀에다 올리고 또 양식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다 받으셔서 저한테 뭐 톡으로 또 팩스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팩스로 받다 보니까 막 전체적으로 선이 삐뚤게 돼서 그거를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또 연대 서명 형 집행 정지를 연장해 주십사고 글로 쓰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보내주신 것도 뭐 쪽지에다가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서 포토샵에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 밤새 밤도 새기도 하고 또 일요일에도 뭐 대충 자고 해서 오늘 오전까지 준비를 다 마쳐서 했는데 일단은 1274명 5명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던가 잠깐 지난번에는 아마 제가 숫자를 세면서 약간 좀 혼동이 좀 있었을 테지만 거의 뭐 1300명 요번에도 1274, 5명이니까 거의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이 좀 많았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짧은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성함을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권영강 변호사가 사무실에 안 계셔서 그냥 그 출력한 것만 전해드렸고 아직까지도 권영강 변호사님하고 통화도 못했습니다. 뭐 그분도 바쁘고 저도 또 뭐 일이 있어갖고 연락 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뭐 7, 8, 9 이때쯤에 제가 최수원 씨 측으로부터 연락은 듣긴 들었는데 탄원서 뭐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제가 그걸 소홀히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16일날 또 얘기를 하셔서 이거 형 집행 정지 신청해야 되는데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일 내에 많은 태극기를 든 동지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탄원을 형 집행 정지 연장에 동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서명을 하나 했고 커닝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하여튼 결국은 2번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내 나갔다가 이제 그 연대 서명을 받는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다 했고 또 막상 이제 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려고 보니까 또 사연 없이 보내기에는 또 제가 그 단순히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기는 조금 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또 탄원서를 한 장을 썼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한테 이제 탄원서 형 집행 정지 연장을 원한다고 그 탄원서를 써주신 분들 글을 2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내용들이 다 짧죠. 뭐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성동구에 계신 동지님께서 쓰셨어요. 최수원님의 다른 부위를 수술할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수원님이 다른 부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 집행정지 상태 연장 신청을 허락하시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경북 경산시에 계신 동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당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태극기를 든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목은 연장 신청 연대 탄원서 이렇게 쓰셨어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제나 나라 발전에 힘써주시는 분들이셔서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정확한 연도까지 잊었네요. 그 당시 정말 최수원 씨 죽이고 싶도록 믿고 싫었습니다. 감히 대통령님을 우롱하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속여왔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땐 좌편에서 너무 큰 죄라며 부풀어 외쳐댔고 없는 죄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세뇌가 되었었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저놈들이 대통령 탄핵시키려는 짓이라는 걸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최수원 씨 지금 5년 넘게 옥살이를 하셨고 몸도 엉망진창이라는 걸요. 여자의 몸으로요. 좌파들의 노름에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선생님들의 깊고 깊은 자중으로 꼭 석방시켜 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우파들의 바람이고 외침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로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진심 어리고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핑을 하니까 쓰긴 했지만은 손으로 쓰시면서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막 급하게 제가 쓴 탄원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또 법무부 장관 또 다른데 이렇게 보낸 게 있으니까 양식은 또 같이 하고 날짜만 바꾸고 저는 이번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제가 잘못 썼네요. 청주지방검찰청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김동연 검사 아직도 김동연 검사가 담당일 거예요. 네, 실수를 했지만 애교로 봐주겠죠. 네, 그리고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남구 70번 길 51 우편번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탄원서 탄원 취지 양식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전에 썼던 그대로 탄원 취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최수원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탄원 내용 기관의 배려로 수감인 최수원이 또 실수했네. 202년이라고 썼네요. 알겠죠. 202년 2022년 고쳐서 읽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2023년 1월 중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인 최수원은 당초 어깨 수술을 하기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본 탄원인은 알고 있으나 병원에서 먼저 척추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최수원은 척추 수술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이고 또 어깨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라옵고 요청하온데 제발 최수원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해 주십시오. 최수원은 오랫동안 구치소, 교도소 생활로 필요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몸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교도소가 죄인을 죽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수원이 이대로 더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다시 구금된다면 최수원은 불구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최수원은 파렴치한 경제범이나 사회범죄자가 아닙니다. 최수원은 정치 권력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분명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진실이 밝혀지고 박 대통령의 탄핵에 희생물이었던 최수원은 그 억울함이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단시일 내 많은 탄원서와 탄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검사님, 제발 인정과 온정을 가지고 이 요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는 박 대통령 재판과 최서원 또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을 본 사람입니다. 재판받은 모든 분들은 억울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27일 그렇게 그들이 재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면하고 복권해 준 것이 제가 본 그 재판의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것을 참고하고 지난 세월에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최소원과 원세훈 국정원장만 남았습니다. 이 두 분은 너무 억울합니다. 또 있네요.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도 작년 12월 16일 대법원 확정을 받고 재수감되었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우병우 수석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형기를 마쳤고 작년 10월 27일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또 최윤수 씨도 복권되었습니다. 저는 왜 추명호 국장만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실이 분명히 있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억울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님, 제발 최소원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서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쓰고 했습니다. 제가 이 탄원서를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 탄원서를 만들어 올리면서 저도 변호사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목요일인지 금요일날 제가 물었어요. 이 탄원서를 언제까지 내면 되나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인데 저도 급하게는 올렸지만은 제가 밤에 늦게 이거를 양식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볼 시간이 좀 안 돼서 그 다음날 제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게 변호사하고 한 차례 뭐 이렇게 대충 요번에는 연대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있어도 된다. 뭐 자필로 서명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좀 일이 편하기도 했고 또 문자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엑셀로 또 옮기면서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지난번처럼 변영진 씨가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가근경 유튜브가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변영진 씨가 이제 도와주신다고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알리겠다고 해서 알리는 과정에 제 전화번호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혼동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 온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그런 본인들의 그 신상 보내주시면서 제가 그 생년월일은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몇 분이 이제 보내주셨지만 제가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연락처 주소 이런 걸 보내주시면서 조금 걱정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분하고 제가 톡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자필로 쓰신 최수원님 형 집행정지 상태 연대 탄원 신청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름 양평군에 계신 동지님이세요. 물론 뭐 다들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을 테죠. 이분께서 이제 이거를 서명하시고 도장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탄원 신청서 보냅니다. 부디 허락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연락사항이 도용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물론 뭐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 보낼 때 조금 기분이 좀 끄름직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제 입장만 생각하니까 또 뭐 이런 걸 걱정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가 제가 토요일 오후 3시 28분인데 사실 제가 18일 토요일날 좀 뭐 이제 여기저기 가야 될 때도 있고 한데 빨리 준비를 해서 촛불 집회에 한번 나가볼까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식사도 못하고 하여튼 허겁지겁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 문자를 보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변호사한테 네, 서명해서 보내주신 것들, 네, 저는 이것들을 변호사한테 보내고 변호사는 탄원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탄원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열성에 탐복해서 연장을 떠나 석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소신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소신이 없고 겁이 납니까?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나라를 지켜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누구한테든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소리치는지 당당하게 말하셔야죠. 만일 누구라도 탄핵, 재판, 탄원에 대해 말하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카 있는 거를 보내드렸나요? 제가 공카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아시타비로 이재명을 잡아 넣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20년 12월 21일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백신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네, 부장을 했습니다. 네. 강백신이가 이재용 재판, 박 대통령 재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정경심 재판, 조국이 재판, 정경심 따로 받는 재판, 정경심과 조국이 같이 받는 재판,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관련 재판에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구속 요즘에 난리 나는 거 있죠. 거기에 이 강백신이가 아시타비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2020년 12월 21일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백신이 아시타비라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12월 17일 공소장 변경, 이재용 등 삼성 재판에 파기환송심이 됐는데 검사들이 계속 공소장을 변경하는 겁니다. 네, 각상도 재판에서도 계속 그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뇌물이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횡령 등등 이렇게 쭉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뇌물이 아니다 하고 무죄를 내렸죠. 그런데 지난 세월 그 검찰들은 계속 공소장을 예비적 공소장 변경하고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검사들이 2020년 12월 17일 파기환송심 때 공소장 변경한 것을 삼성의 변호사들이 12월 21일 재판날 받았다고 하면서도 뇌물건으로는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박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말을 싹 바꾼 삼성. 네, 권력자가 추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이렇게 삼성 변호사들이 말을 싹 바꿨죠. 법원이 권유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권력자가 돈을 요구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등으로 변호사가 도망을 가보려고 했고, 법원과 삼성의 이런 방법에 검사들은 판사한테 삼성을 봐주려고 한다고 난리치고, 강백신이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것이 법치라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지랄들 하고, 이재용의 재판에 나왔던 검사놈들이 이재명 건에 나오는 검사들, 거짓 조작 날조의 검사놈들이 여전히 아시타비를 들고 나오는데 이재명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제가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시타비 2020년 올해의 사자성을 하고 강백신이 씨부린 소리인데 어려운 단어죠. 제가 삼성 재판 끝나고 나오는 강백신, 김영철, 이복형 또 누가 나나 이렇게 넷한테 제가 막 아시탑이라고 법치를 망가뜨린 누군데 누구한테 그 얘기 안 하고 막 제가 소리 질렀던 그런 영상을 그 당시에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하고 제가 딴 데도 좀 돌려주면서 이렇게 했고, 또 제가 이제 막 법원에 소리친 영상들을 몇 개 보내줬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도 검사들한테도 판사들한테도 소리쳤습니다. 박 대통령을 배신한 피고인들한테도 큰 소리 쳤습니다. 건성동이한테도 김성태한테도 또 박 대통령을 악질로 때린 성창호와 최수원 재판을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농단이란 말을 선고문에 넣은 조희연 판사들도 소리쳤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많습니다.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만일 제가 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에게 큰 소리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악질 재판받고 형을 때린 검사들과 판사들한테 국민을 대표해서 큰 소리로 단죄하는 순간이 오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이분께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서 탄원서가 모여 정유나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정의로운 결정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불쌍할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군요. 지금 상황이 구속된 상황이라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상황이 너무 딱합니다. 탄원서라도 모아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 또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일이 돕는 손길이 있으시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답니다. 아마도 제 신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전화번호만 있었으니까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다시 형 집행정지 연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으면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박 대통령 곁에서 아무 직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뭐 최소은 씨 본인이 그렇게 뭐 그런 박 대통령 옆에서 사적인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를 공직으로 해서 뭐 국가 세금을 받을 또 박 대통령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테고 최소은 씨도 그런 거를 구태여 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정해서 주고 받게 하고 받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됐다는 그런 거라 참 이게 뭐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이렇게 참 신자용 검사가 말한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최소은 씨한테 3대를 멸하겠다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그 상태대로 최소은 씨가 지금 너무나 딱한 사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탄원서라도 모아서 변호사한테 드리고 제발 이번에 다시 형 집행정지 상태가 연장되어서 필요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뭐 허리가 원래 이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형 집행 정지를 받아야 해서 받고 나왔는데 일단 병원에서는 허리 뭐 척추 수술하는 게 더 급해서 3, 4, 5, 6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3, 4, 5까지만 하고 6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수술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뭐 체력이 너무 허약해서 그렇게 더 이상의 또 수술을 할 수 없었고 6시간인가 8시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6번을 못했다고 해서 6번을 다시 6번도 수술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거를 뭐 나사를 풀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그렇게 수술해야 되고 어깨 수술은 뭐 아직 하지도 못했고 한꺼번에 뭐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꼭 형 집행정지를 형 집행정지 연장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수술 받은 상태도 정상인의 몸이 될지 확인할 수 없는 장애자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좀 기구한 참 이게 뭐 개인이 뭐 개인의 어떤 불행이 아니고 뭐 국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라 참 이게 불가항력 이런 상태라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참 이런 참 기구한 이런 운명 참 그렇습니다. 뭐 저는 언젠가는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처럼 언젠가는 이 진실이 다 밝혀지고 해서 최소은 씨가 이뤘던 그런 경제적인 희생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은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지 언제
그런 진실이 밝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참 그런 게 걱정스럽고 또 언제 석방이 될지 또 교도소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만약 이제 교도소로 되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뭐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것을 참고로 해서 뭐 지난 세월 그렇게 재판받고 옥에 갔던 사람들 사면하고 복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국장하고 최수원 씨만 남아있는데 다른 분들 형을 다 살았어요. 뭐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다 5년은 아니고 3, 4년 했고 다 이제 받았고 그런데 지금 원세훈 원장하고 최수원 씨만 남아 있어요. 추명호 씨가 이제 3월달, 2월달이네요. 3월달 되면 3개월만 더 살면 되니까 3월인가 4월에 이제 나오시면 돼요. 서울 구치소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수원 씨도 사실 당장 풀어줘야 돼요. 응? 원세훈 국정원장은 감형을 받았어요. 감형. 4년을 살았고 7년인가 9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감형을 받았으니까 또 몇 년 더 살아야 되겠죠. 사실은 당장 풀어줘야 돼요. 최수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 집행정지 상태가 연장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술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참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경경 유튜브하고 좀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쯤에 우리가 좀 합동 유튜브를 좀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경경 유튜버가 뭐 장소하고 시간을 정해주면 저희가 나와서 같이 유튜브를 해서 정유라 최수원 씨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형 집행정지 연장 탄원에 전국에서 동참해 주신 태극일든 애국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